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가져온 사연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73세 어머니와 세 자녀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사연이에요. 마지막까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73세 김순자입니다.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어요. 22살에 남편 박철수 씨와 결혼해서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46세로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딸 영희는 44세 부산에서 시집가서 살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 진수는 40세로 대구에서 회사 다니면서 신혼생활 중이에요. 5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남편이 건강했을 때는 우리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거든요. 아이들도 명절이면 찾아와서 북적북적 시끄럽게 해주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5년 전 2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49년을 함께 산 반쪽이 사라진 거죠. 장례식 때 아이들이 말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사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아이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큰아들 민수의 상황이 악화됐어요.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진 거죠. 엄마 미안해요. 요즘 정말 힘들어서. 전화 통화에서 한숨 소리만 들려왔어요. 딸 영희는 시댁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90세가 넘으신 상황에서 저까지 모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님이 치매까지 오셔서. 막내 진수는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였어요. 아내가 임신 계획도 있고 아직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 낳고 안정되면.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다들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이 점점 커졌어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남편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라고 먼저 가버렸어? 혼자 사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75평 큰 집을 혼자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렇게 혼자 죽어도 누가 알까? 그 다음날 큰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어젯밤에 넘어졌어. 어머,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은 갔어요? 괜찮아. 그런데 혼자 사는 게 점점 무서워져. 며칠 후 세 아이가 모두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죠. 큰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왔어요. 무슨 이야기? 엄마 혼자 계시는 것 말이에요. 그때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영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죠. 당연히. 하지만 민수가 반박했어요. 누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중에 누가 엄마를 모실 수 있어? 진수도 끼어들었어요. 형 말이 맞아. 우리 모두 각자 사정이 있잖아. 그때부터 아이들끼리 말싸움이 시작됐어요. 오빠는 맨날 돈 얘기만 해. 부모님 모시는 게 돈 문제야? 영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수도 지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럼 누나가 모셔. 나는 정말 여유가 없어. 진수는 아예 방관자 입장이었어요. 형, 누나. 나는 솔직히 신혼이라서 힘들어.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쟤 때문에 아이들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얘들아, 그만해. 제가 말을 멈추자 아이들이 조용해졌어요. 엄마가 짐이 되는구나.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아이들 표정에서 다 보였거든요. 민수가 제안했어요.
엄마, 좋은 요양원을 알아볼까요? 요양원비는 우리가 3등분해서 낼게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내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영희가 펄쩍 뛰었어요.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진수는 동조했어요. 사실, 그게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평생을 키운 자식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 다음 날부터 혼자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하자. 첫 번째로 간 요양원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어르신 가족분들과 함께 오시지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혼자 결정할 거예요. 그곳의 시설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표정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여기서 얼마나 사셨어요? 3년 됐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자주 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두 번째 요양원은 더 좋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월 300만 원.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 금액이었죠.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집을 팔면 되잖아. 집은 남편과 평생 모아서 산 곳이었어요. 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컸고 관리도 힘들었어요. 차라리 팔아서 요양원비로 쓰면 아이들에게 부담도 안 주고.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한 거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어요. 아, 이 동네 집들이 요즘 잘 나가요. 금방 팔릴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불렀어요. 오랜만에 다시 온 가족이 모였죠. 얘들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무슨 결정이에요, 엄마?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집을 팔아서 요양원에 들어갈 거야.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아이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영희가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민수도 당황했어요. 엄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희들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엄마는 당당하게 살고 싶단다. 그때 영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네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아니야. 엄마가 선택한 거야. 너희들 탓하지 마. 집을 팔기로 결정한 후 정리를 시작했어요. 50년 가까이 살던 집이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서랍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수첩을 발견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순자야, 내가 먼저 가면 아이들에게 부담 주지 마라. 우리가 평생 모은 것들로 당당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쓰러졌어요.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어서 119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혼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보호자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혼자 왔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종양이요? 네, 악성입니다. 췌장암 3기로 진단됩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하지만 연세를 고려하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집까지 팔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가족분들께 알려드려야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말할게요. 하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또 부담스러워할까봐.
혼자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정기 검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엄마 요즘 병원에 자주 가시네요? 민수가 의심스러워했어요. 응, 나이 드니까 이것저것 체크해 봐야지.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체중도 많이 줄었고요. 어느 날 영희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엄마,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래. 하지만 영희는 계속 의심했어요. 엄마 혹시 아픈 데 있으세요? 결국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민수에게 들켰거든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민수야? 엄마 종양내과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어르신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시면. 보호자분이신가요? 결국 모든 게 들통났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엄마, 언제부터셨어요? 병원 복도에서 모든 걸 말했어요. 3기 췌장암 시한부 혼자 치료받고 있다는 것까지.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왜 혼자 이런 걸 감당하려고 하세요? 그날 저녁 영희와 진수도 모두 달려왔어요. 병원에서 직접 의사 선생님 설명을 들었죠. 환자분이 혼자 오셔서 치료받고 계셨어요. 가족분들 모르게. 영희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진수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우리가 너무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아이들과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요양원 얘기는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아니야 민수야. 너도 사정이 어려운데. 무슨 소리세요? 사업이 어려우면 어때요? 엄마가 더 중요하죠. 영희도 결심한 듯 말했어요. 엄마 시댁이 뭐가 중요해요? 시어머님께는 제가 설득할게요. 진수는 아내와 통화를 했어요. 잠시 후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와이프도 찬성했어요.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 해요. 그때야 아이들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이었어요. 얘들아 엄마는 이제 시한부야. 너희들만 힘들어질 거야.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가 평생 엄마께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돌려드릴 차례예요. 그 다음 날부터 아이들의 계획이 시작됐어요. 먼저 영희가 시댁을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반대하셨지만 영희가 눈물로 호소했대요. 어머니, 제 친정어머니가 아프세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결국 시어머니도 허락하셨어요. 그래, 효도할 때 해야지. 진수는 아내 설득은 쉬웠어요. 며느리가 먼저 말했대요. 당연히 모셔야죠. 어머니 아프시다면서 혼자 계시게 둘 수 없어요. 민수는 사업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어요. 엄마 이제 돈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질까요? 아이들은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한 달씩 돌아가면서 제가 편한 곳에서 지내기로 한 거예요. 엄마가 어디서 계시는 게 제일 편하세요? 글쎄, 우리 집이 제일 편하긴 하지만 그럼 우리 집을 기본으로 하고 가끔씩 형네, 누나네 가서 계시면 어때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집에서, 주말에는 돌아가면서 다른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민수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들렀어요. 엄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병원 갈 날이죠. 영희는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청소와 요리를 해줬어요. 엄마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진수는 아내와 함께 자주 와서 말벗이 되어줬어요. 엄마 병원에서 새로운 치료법 있다고 하던데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손자, 손녀들도 자주 놀러 왔어요. 할머니 아프다면서 괜찮아요? 응, 할머니는 너희들 보면 금방 나아.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치료도 함께 받았어요.
항암 치료 날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함께 가줬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족의 사랑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실제로 몸 상태도 조금씩 좋아졌어요. 아이들이 지어주는 웃음이 약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아이들이 서로 누가 더 잘해드릴지 다투기도 했어요. 엄마는 우리 집 갈비찜을 더 좋아하셔. 영희가 자랑했어요. 누나, 엄마는 우리 집에서 더 편해하시거든. 진수가 대답했어요. 얘들아, 엄마는 너희들이 함께 있어주는 게 제일 좋아. 그럴 때면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어요. 민수, 영희, 진수 그리고 각자의 가족들까지. 엄마, 예전에는 왜 이렇게 자주 모이지 못했을까요? 영희가 아쉬워했어요. 우리가 너무 바쁘다고 핑계만 댔지. 민수가 반성했어요. 맞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몰랐어.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아이들을 보며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는 이제 행복해. 아프긴 하지만 너희들 사랑받으며 살 수 있어서 감사해. 엄마,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래서 가족이구나. 6개월이 지났을 때 정기검진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종양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정말요? 네, 항암 치료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가족분들의 사랑이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은 아이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더 열심히 돌봐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물론 완치는 어렵지만 생각보다 오래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치료는 받고 있지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때로는 아이들끼리 제 앞에서 옛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 정말 바보였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얘들아, 그때 일은 다 잊어버려. 지금이 중요한 거야. 아이들은 서로에게도 더 가까워졌어요. 민수는 사업을 안정화시켰고 영희는 시댁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진수는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엄마, 태어날 아이 이름 지어주세요. 정말? 엄마가? 네,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 제일 좋을 거예요. 요즘 저는 자주 생각해요. 가족이란 게 뭘까? 힘들 때는 서로 등을 돌리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결국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각자 바쁘다며 안부 전화도 자주 못했는데 이제는 매일 안부를 물어요. 엄마, 오늘 약 드셨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혹시 아픈 데 없으세요? 때로는 너무 걱정해서 답답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걱정이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해요. 손자, 손녀들에게도 자주 말해줘요. 할머니가 아픈 걸 보고 뭘 배웠지? 가족은 소중한 거요. 8살 손녀가 대답해요. 맞아. 그리고 아프실 때 혼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10살 손자도 똑똑하게 대답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민수의 아들은 이제 중학생인데 요즘 할머니를 많이 도와줘요. 할머니,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가끔 후회될 때도 있어요. 왜 진작 아이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까? 하지만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요. 늦었지만 가족의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요. 어느 날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사실 그때 저희가 요양원 얘기했을 때 정말 죄송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민수야, 그때 너희들도 각자 힘들었잖아. 엄마가 이해해. 아니에요. 변명이에요. 우리가 진짜 부모님을 생각했다면 방법은 있었을 거예요. 영희도 고백했어요. 엄마, 저도 시댁 핑계만 댔지 사실은 제가 귀찮아했던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워요.
진수는 더 솔직했어요. 엄마, 저는 신혼이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했어요.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 엄마한테는 더 미안해요. 아이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얘들아, 과거는 과거야. 지금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중요해. 작년 제 74번째 생일은 정말 특별했어요. 아이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해줬거든요. 엄마, 잠깐 산책하고 오세요. 영희가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30분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온 집안이 꽃과 풍선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민수와 진수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케이크에는 사랑하는 엄마 할머니라고 적혀 있었고요. 엄마 74번째 생일 축하드려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행복해서 우는 건지 고마워서 우는 건지. 민수가 준비한 영상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을 모아서 만든 거였어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 컸던 건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그 영상을 보면서 온 가족이 함께 울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제 저희 가족이 유명해졌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부러워하세요. 순자 씨 자녀들이 정말 효도를 잘하네요. 어떻게 키우셨길래 저렇게 잘하나요? 사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다만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반대로 안타까운 경우도 봐요. 옆집 할머니는 자녀들이 1년에 명절 때만 와요. 순자 씨가 참 복이 많아. 우리 애들은 연락도 잘 안 해.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도 2년 전까지는 비슷했거든요. 병원에 가면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요. 어떤 분은 혼자 오셔서 치료받고 계세요.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바쁘다고. 혼자 다녀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다른 어르신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자녀들이 그렇게 잘해줘요?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저희도 많이 싸웠거든요. 그럼 어떻게 변했어요? 진실을 알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서로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남편 사진 앞에서 이야기해요. 여보, 아이들이 정말 많이 컸어. 당신이 걱정했던 것과 달리 잘 해주고 있어. 처음에는 요양원 보내려고 해서 서운했는데 지금은 그 마음도 이해가 돼. 다들 각자 힘들었을 거야. 당신도 보고 있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진 거 말이야. 남편이 답해주는 것 같아요. 고생했어, 순자야. 이제 아이들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 봄이면 영희가 꽃구경을 데려가 줘요. 엄마, 벚꽃이 이렇게 예쁜데 집에만 계시면 안 되죠. 여름에는 민수가 시원한 계곡으로 피서를 가자고 해요. 엄마, 더위 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가을에는 진수가 단풍 구경을 데려가 줘요. 좋은 단풍 명소 찾아놨대요. 겨울에는 모두 함께 따뜻한 남쪽으로 여행을 가요. 엄마, 추위가 몸에 안 좋으니까 잠깐 따뜻한 곳에서 지내시죠. 계절마다 아이들의 정성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해요. 드디어 진수네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제가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사랑이라고 지었어요.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라니 정말 좋아요. 며느리가 고마워했어요. 아기를 안고 있으니 새로운 희망이 생겨요. 이 아이에게는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줘야지. 민수와 영희도 손자, 손녀가 생긴 걸 정말 좋아해요. 엄마, 우리 가족이 더 커졌네요. 4대가 함께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요즘 몸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요. 아이들은 모르는 척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리 말해두고 있어요. 얘들아, 엄마가 언젠가 떠나면 너희들끼리 더 사이좋게 지내야 해. 엄마, 무슨 소리세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야. 그때 너희들이 서로 원망하거나 싸우지 말고 더 끈끈하게 지내줬으면 해.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 이제 그런 바보 같은 짓 안 해요. 그리고 너희들도 나중에 늙으면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지금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구나 하고 고마워해요. 민수가 아침마다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할 때, 영희가 엄마 오늘 뭐 해드릴까요? 라고 물을 때, 진수가 아기와 함께 와서 엄마 사랑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해요 라고 할 때, 모든 순간이 선물 같아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 사이가 소원하신가요? 혹시 형제자매들과 갈등이 있으신가요? 저희 가족처럼 너무 늦기 전에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형, 누나, 동생 미안했어.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특히 부모님께는 자주 안부 전화라도 드리세요. 엄마 밥 드셨어요? 아빠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이런 작은 관심이 부모님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아프시다면 절대 혼자 두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방법은 있어요.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니까요. 2년 전 이맘때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하나예요. 아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매일매일을 감사하게 살고 있거든요. 가족이란 건 참 신기해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서운할 수 있고 가장 미워할 수도 있지만 결국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도 제가 아프다는 걸 알고 나서야 진짜 하나가 됐거든요. 지금도 아이들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민수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고 영희는 시댁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진수는 새 가족까지 늘어서 더 행복해했고요.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세요. 건강할 때, 젊을 때, 모든 게 괜찮을 때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사랑해라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미안해라는 말을 하세요. 가족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을 수 있어요. 저희 가족처럼 늦게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